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국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들이 비례대표 어느 정당 지지할 거냐 묻고 있는데 지금 미래한국당이 가장 많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한 거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 미래한국당이 23%, 더불어시민당이 21%, 예.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요. 예. 그리고 정의당이 11%,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고요. 민생당, 우리공화당은 3% 이하로 나왔습니다. 예. 이 지난주와 비교해 보면 더불어시민당은 이 4%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5%에서 21%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1%포인트 올랐고요. 예. 예.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4% 떨어진 것이 약간 추세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거를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서는 진보 진영이 늘어났으니까 괜찮다, 열린민주당 올랐으니까 괜찮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더불어시민당을 적통이라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더불어시민당이 생길 때부터 조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연대라는 더 시민단체가 더 많이 결합돼 있고 많은 원로들이 결합돼 있는 그것을 제외하고 이 더불어시민당이 창당을 하고 거기에 결합을 하면서부터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때 많은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선명성 있는 그런 열린민주당으로 마음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갤럽이 분석을 하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불어시민당보다는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으로 더 이동하는 추세다라고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갤럽의 분석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비례대표 정당 선택이 더불어시민당으로 44%가 갔어요. 44%. 예, 절반이 안 갔다는 거죠. 예. 지지자 중에서.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19%, 정의당 12% 이렇게 전략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구에는 더불어시민당을 찍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찍더라도 그 1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람들 중에서 44명만 더불어시민당을 정당 투표에서 찍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을 다 합쳐도 100%는 안 되네요. 다른 거를 찍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정당을 빼놓고. 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분들이 어느 당을 찍을지를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치가 무려 17%나 되거든요. 17%.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더불어시민당 44%, 열린민주당 19%, 정의당 12%, 그리고 어느 당 못 찍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무려 19%? 17%. 이제 그 17%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민당과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100명 중에 59%가 더불어시민당을 찍겠다고 했는데 이게 44%로 떨어졌으니까 하향세가 완연하네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지 않고 나온 분들이 대부분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으로 갔는데 이 정의당으로도 만만치 않게 가는 것 같아요. 정의당으로도 가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에 진보 진영이 조금 이 자괴감도 들 거고 좀 비판적인 시각도 좀 더 늘어나는 모습이라 그것을 상대적으로 정의당 쪽에 마음이 더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상 의석수도 지금 현재 나온 걸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좀 미래한국당이 제일 많이 받는 걸로 나오네요. 그렇죠. 정당별로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 지지율로 계산을 할 수 없어서 이게 30석까지는 준연동제 50% 준연동제로 적용이 되고 나머지 17석만
그 병립형 병립형이죠. 지지율로 이제 적용을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미래한국당이 16석, 예. 더불어시민당이 13석밖에 안 돼요. 13석. 예. 그리고 정의당이 7석, 열린민주당 6석, 그리고 국민의당 5석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을 합해도 19석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좀 이제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이게 이제 현재 지역구 구도하고는 상관없이 비례만으로 지금 이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가정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2석을 가정을 하고 7석이 된 거네요, 지금. 그렇죠. 2석을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7석을 계산하는 건데 지금 2석 정도는 지금 확정적으로 우리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신상정 의원과 예. 이정미 뭐 여영국 후보도 있고요. 예. 그렇죠. 거기 예. 이제 이 그 야당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남아 있어서 진보 진영의 통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잡으면 한 2석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가지고 이 의석수를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지역구가 만약에 더 줄어든다라면은 여기 비례해서 한 석이라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정의당은 9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시뮬레이션으로 보면요. 열린민주당을 이거를 이제 야당으로 볼 것이냐, 범여권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네. 그 열린민주당을 여당으로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절반이 넘는 거를 가져오네요, 비례 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까지 합하면. 정의당까지 합하면. 그렇죠. 그렇게 지금 47석이니까, 23석이잖아요. 예, 그 예. 24석이죠, 4석.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까지 오면은 과반을 넘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진보 진영의 과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13명, 더불어시민당이 13명이면은 지금 11번부터 17번을 세워놨는데 예. 뒤에 14, 15, 16, 17은 낙선이라는 의미고요. 거기에 예. 제가 14번이 아마 김홍걸 의장이 아니었나 제 기억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예. 김홍걸 의장도 지금 당선권이 아니라는 얘기지,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그렇고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상당히 이 시도, 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내부적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사후 평가도 나올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하고 같이 해서 일당을 만들지 않으면은 뭐 향후 총선 이후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열린민주당은 지금 이 정체성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예. 민주당과 우리는 확실하게 좀 다른 측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을 하더라도 당대당으로 할 거다. 흡수 통합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민주당이 쉽게 국회 운영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양정철 원장도 뭐 연일 지금 선을 긋고 있네요. 지금 열린민주당과. 예, 양정철 원장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시민당을 구축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한 책임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물론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과도 지금 뭐 물밑교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겉으로 확인한 바로는 여튼 더불어시민당을 과 손잡고 이 연합정당 모양을 만든 것은 양정철 원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양정철 원장이 하고 있는 방법은 전략공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후보들과 정책 제휴를 해요. 근데 이 정책 제휴라는 게 별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전략 지역의 후보들한테 가서 이분들이 진정한 친문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양정철 본인의 양정철 원장의 정체성 자체가 이 친문 성향이 있고 가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역할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양정철 원장이 어쨌든 그 민주당 지지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친문 성향이 있지만은 이게 외연 확장에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외연 확장을 위한 움직임은 별로 안 보여요.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지금은 지지층 결집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이미 넘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을 흡수만 하더라도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갤럽 기준으로 더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그렇죠.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긍정률이 1%포인트 올라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56% 지금 기록을 그렇죠. 했네요. 예. 55에서 56. 부정률은 또 떨어졌고요. 3%포인트. 그리고 여기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은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60대에서도 높은가요? 60대 이상에서도? 그렇죠. 60세 이상에서도 긍정이 46%, 부정이 45% 역전이 됐고요. 그렇네요. 또 무당층에서도 그동안에는 부정이 더 많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반전됐어요. 그 무당층이 3월 내내 긍정 31%, 부정 52%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긍정 45%, 부정 38%. 그렇군요.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 흐름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라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우군을 만난 거죠. 여당으로서는 우군을 만났지만은 이거는 선거 전략이라는 게 자체 선거 전략은 없고 민주당 내부에 대통령만 믿고 간다 거의 뭐 이런 분위기네요 지금. 지금 상황은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이 일단 걸어놓은 게 이 코로나 극복이거든요. 근데 당이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뭐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주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이 당을 밀어줘야 한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고 그 당은 그 지지 세력이니 우리가 버텨줄 테니 우리를 찍어달라. 이런 그 프레임을 갖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같이 얹혀가는 그런 전략인 거죠. 알겠습니다. 선관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관위가 비례정당 두 정당이 같이 선거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상당히 그 중립성 논란이 많이 그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그러게 뭐가 지금 오락가락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얘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거의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특히 이제 위성정당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지적하거나 이 제출한 후보 명단을 다 무효화시키면은 큰 파장이 일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사전적으로 미리 경고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필요 있었는데 전혀 손을 안 대다가 이번에는 또 그 민주당의 선거용 버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같은 쌍둥이 버스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월 1 국민을 지킵니다 5일. 그러니까 15일인데 1과 5 사이에 국민을 지킵니다를 집어넣은 거죠. 더불어시민당이 5번이라서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1과 5를 강조한 건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어서 15라고 인식이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고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 같이 운동하는 거는 뭐 허락을 해주고 그런데 저거는 숫자가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고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만 낸 정당이 비례정당을 그 선전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뭐 얼마 전에 그 황교안 대표도
미래통합당하고 한국당이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 찍어달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도 하고 예.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건 사실 위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런 여지가 있는데도 그렇게 크게 지적을 안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버스 다시 색칠 다시 다 해야 되는 거, 뜯어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아직 그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확정이 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여요. 그렇게 예. 되면 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썬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참, 알겠습니다.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네요. 자, 황교안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끈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죠. 뭐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루에 한 건씩 생기니까요. 그러게요. 예. 뭐 지금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뭐 N번방 사건에 대해서 호기심 발언부터 시작해서요. 뭐 그 현충원 참배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대신에 예. 경례를 했던 것도 실수로 이제 이야기가 됐고 예. 현충원 앞에서 V 포즈를 하면서 기념 촬영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어제는 그 종로 유세에서 역대 최장 길이인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대해서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 예. 이렇게 비하 발언으로 표현되는 예. 그런 내용들이 이 언론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 계속 비난 그 성명을 내놓으니까 뭐 적당히 좀 하라, 적당히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본인이 자초를 했잖아요. 뭐 약간 희화화된 부분도 있고 사실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 굳이 기사화돼서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다 자초를 한 건데 이렇게 발끈한 것은 뭐 다른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 발끈한 것을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봐요. 그동안 지내왔던 그 황교안 대표의 그 공직 생활을 보면 상당히 중후하고 점잖고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대우들만 계속 받아왔죠. 꽃길을 많이 걸었죠. 예. 그렇죠. 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승승장구하면서 이 상당히 그 의전도 상당히 많이 논란도 될 정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정당에 들어오면요, 막내 기자들이 바짝 붙어가지고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된다. 이 직원들이, 이 당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계속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도 같은 거라고 봐요. 지금 아주 핵심 지역인 종로구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마크맨들이 붙어서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기사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말하는 것들이 곧 그 사람의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라 기사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짜증낸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낸 거네요.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 그 2016년인가요? 반기문 전 그 유엔 사무총장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대권을 노리고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 했던 게 지하철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였는데 그때 지하철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처음에. 사용해보지를 못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되게 불편해했어요. 반기문 총장이. 왜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기사화를 해가지고 나를 그렇죠. 고탕 먹이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또 짜증도 많이 내셨고. 짜증도 많이 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인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잘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게요. 대중정치인으로서 이게 또 관료하고 대중정치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는. 예. 그렇죠. 사실 제가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이낙연 후보는 후보도 전철 들어갈 때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요? 예. 근데 곧바로 본인이 그걸 이제 사과를 입장 표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강점은 빨리 인정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좀 정치적으로 오래 했던 분들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아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신 거죠. 그렇군요. 이제 선거가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막내 기자들이 주로 마크맨으로 이제 붙는데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알려진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그 이회창 총재가 예. 그 빠순이 예. 발언을 한 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울신문 막내 기자가 당시에 그거를 이따가 기사를 낸 걸로 알고 있고, 그 정동영 그 열린우리당 대표가 발언한 것도 그게 특정 어디에서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보면서 국민일보가 기사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 그렇게, 비하 발언 노인 비하 말씀하신 발언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게 정치인들은 모든 게 노출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이 정치를 하기가 되게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오히려 그런 걸 즐겨야 되는 그런 이 정신적으로 그런 그 상황,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정치가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우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아는 김우재님 맞나요? 황교안 대표님 열일하게 그냥 두세요. 자꾸 잘한다고 해줘야 신나서 계속 저렇게 하십니다. 자꾸 혼내지 마요. 칭찬해주세요. 잘한다 우리 교환이 형. 이렇게 현충원에서 손가락 부위를 하다니 얼마나 귀여워요. 이렇게 하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선거 보조금을 다 기부를 하자. 지금 440억 원의 선거 국고보조금 나간 거, 이거를 기부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네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440억 원을 계산을 해보면, 유권자의 절반 정도에게, 줄 수 있다, 마스크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인데, 저는 좀 의아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국민의당은 1억 원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 결국은 다른 정당한테 다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하나도 안 내고. 예, 본인은 안 내놓고 다른 정당한테 예. 내놓으란 건데. 그러니까 본인은 내놓을 게 없는 거죠. 받은 게 없으니까. 예. 몇 천만 원 받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제안들은 사실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좀 본인이 적절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본인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을 내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안철수 대표의 어떤 뭐 정치적인 일관성이기도 한데 뭔가 정치 혐오를 좀 이렇게 부르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 대폭 줄여야 된다. 일 못하니까. 선거 보조금도 대폭 줄여야 된다. 근데 뭐 이렇게 줄여버리면 오히려 기존에 돈 많은 정당, 뭐 그런 정당들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런 뭐 기존에 돈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예. 소수 정당은 몇 천만 원도 아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선거 공영제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만든 건데 예.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그 기부를 하는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국회가 안 열리니까 국회의원들 세비를 좀 걷자. 이런 그 것들을 결의하자. 뭐 300명 정도 같이 하면은 그 한 달에 뭐 그 1,000여만 원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텐데 이 선거 공영제 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선거 보조금을 건드리는 것은 조금 난센스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례 위성 정당들이 각종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정당 아니다. 그 순수한 비례 정당이고 갈 길을 간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지금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차별성을 지금 두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뭐 그 400km 국토 종주를 하고 있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게 대구에서 봉사활동했던 거에 비하면은 그 오히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아이템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기사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유튜브로 뭐 이렇게 관심도 높아지는데 지지율은 떨어졌다고 뭐 그렇게 기사도 썼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좀 1인 정당으로서의 좀 뭐 한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유튜브도 10만이 좀 넘는 분들이 봤는데 사실 우리 하식스에서도 그 많은 그 출연자들 분들이 수십만 뷰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10만 좀 넘은 것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그러게요. 네.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식스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